일반적인 그 패배한 대선 후보의 모습은 아니죠. 잘 아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또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패장은 말이 없죠. 없어야 되는데 저는 뭐 자꾸 이런 논란을 왜 만드는지, 물론 김문수 후보를 부추겨서 뭐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완패한 후보가 그것도 사실은 다음이 또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좀 쉬시다가 우리 당의 원로로서, 정치 원로로서 이렇게 조언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면 몰라도 당신께서 지금 나와서 당대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갔을 경우에 뭐 아마 민주당 제일 좋아하는 카드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당원들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 김문수 후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권영진 의원님의 희망상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아무 욕심 없다.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포비아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한동훈 또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못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내세울 후보가 없어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누구를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생각하는데 김문수를 구주류가 과연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단일화 약속을 깼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그 불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주류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엔 그 틈을 이용해서 김문수 후보를 또 마지못해서 좀 미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핵심은 공한증이라고 봐요. 함에 대한 공포가. 공한증. 예. 공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총선 때부터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 선포할 때도 그 배경이 있었다고 봐요. 배신자로 본 거죠. 체포 명단에까지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경선 과정도 결국 보면 뭡니까? anyone but 한이죠. 한만 아니면 누구라도 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한동훈이 대표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기고, 그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한동훈과 김용태가 같이 합해져야지 이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제쳐놓고 김용태를 데려가지, 그러니까 강화도령으로 딱 앉혀놓고서 자기들 수용 총장하겠다, 이러면 사실 또 셋이는 물 건너가는 거죠. 진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동훈이 정답이에요? 뭐 그런 건가? 아니 진 교수님 인물로서 한동훈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표방했던 그 스탠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아까 협치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많이 된다, 다시. 그러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유튜브에서 새우깡 이렇게 하면서 새우깡 씹냐? 당도 씹었잖아요. 그리고 전국 뭐 유세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자기 정치 한 거잖아요. 자기 선거 운동. 야당이면 국가의 한 축인데 또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을 할 때처럼 여당한테 막 뭐 너도 범죄였잖아, 뭐 너는 왜 수사 안 받아, 막 이러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딱 들어서, 아, 협치 물 건너가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차기 당권 싸움에 오늘 거론됐던 그 인물들, 뭐 김문수 전 후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은 지난번 그 경선 나왔던 그런 멤버들이잖아요. 그나물의 구박.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쇄신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까? 그 쇄신의 이미지를 하려면은 마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인기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나경원 후보는 뭡니까? 선거 때마다 다 나오잖아요. 한 번도 빠지는 선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 파괴력이 없고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김문수를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치적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보세요. 예. 우리 당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저는 지금 얘기됐던 사람들로 당이 가면은 또 지는 선거 가는 거예요. 지는 선거 가는 거고,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는 연령과 선수와 이런 걸 파괴해야 돼요. 저는 원내대표 선거부터 개파 싸움하면 공멸이고요. 그리고 무슨 3선, 4선 중진으로 가야 된다. 이거 당의 변화 못 이룬다고 봅니다. 개파와 선수를 초월해서 원내대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괜찮았잖아요. 저는 우리 당에 얼마든지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친한계는 물론이고 그 주류에서도 자꾸 물러나라 그러는데 권영진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의총에서도 우선은 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원 다 사퇴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다 칭찬과 덕담을 해줬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그만두면은 다음 가도계에 당은 누가 혁신의 안을 만들고 누가 당을 이끌어가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비대위원장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책임질 때는 심플하게 지는 게 좋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지도체제로 전환할 때 전당대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시 출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당원들 속에서는 뭔가 새로움을 원하는 갈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옛날식으로 가서 이 위기 헤쳐나가지 못할 거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 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가가지고 바다 건너 불 보듯이 있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패배는 이준석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일 비백 선언이시죠.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판에서 손익계산서로 하면 유일하게 흑자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가서 모셔오게 하와이까지 가서 모셔오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문수 지지할 것처럼 얘기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인가 이준석에 투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님은 돌아오셔서 보수 세판짜기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하거나 또는 당이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자시로를 찾으려고 반드시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탈당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정계 은퇴 선언하지 않고 다시 정계 복귀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2012년 총선 때 동대문 선거에서 민병준한테 지고 나서 이틀 만에 다시 정계 은퇴 선언하고 이틀 만에 다시 복귀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판에서 가장 이득을 얻은 사람이 아니죠. 둥지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당에 특히 복당하는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 너무 이미지가 너무 망가졌거든요. 지금 저게 뭡니까? 속이 좁아도 저렇게 좁을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굉장히 말도 모순적이잖아요. 아니 총선 패배했을 때 제일 먼저 부부 동반해가지고 윤석열 만난 게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 없고 자기가 당을 갖다 접수할 생각을 기대를 했던 건데 그 기대가 이제 자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한 거예요? 김문수를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가고 이런 과정에서거든요. 그 사실은 자기도 그 구조 속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은 건데 한덕수나 김문수나 기대했던 걸 자기도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게 안 됐을 뿐인데. 거기서 나가면서 탈당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보통. 탈당까지 하고 정계 은퇴까지 하고 그럼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또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이런 걸 딱 보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민주당한테 특급 도우미가 몇 분이 계셨는데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민주당한테 특급 도우미가 몇 분이 계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요. 아니 저 잘하는 당이다 이런 느낌 확 줬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하와이에서 대륙간 편도를 자기 당사로 이렇게 날려댔잖아요. 이틀 한 번꼴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전 대표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우깡 먹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한없이 가볍게 그렇게 별로였거든요. 좋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좋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확신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이기겠습니다. 당이 뭐 망해가고 있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고 같이 이렇게 돌려니는 역할을 그 전 대표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당이 꼴이 참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봐요. 본인만 그 국민의힘의 오만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난 대선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참 많은 정이 떨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